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고요.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문학 번역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한글 전공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국내에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를 따러 가면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역과 번역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번역가가 되었고 문학 번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역과 번역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작가만큼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과 공을 들이는 작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통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번역은 약간의 시간성이 더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여파는 번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니까요.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시간을 갖거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받는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달자로서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했을 그런 대상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작품을 다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의욕,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번역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산같이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로 대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 정말 자신의 글처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이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은 황순원 작가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어떤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의 운명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학생 시절에 나온 첫 번째 단편집이었고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 작품이 출판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되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웠던 그런 첫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현대 한국어 번역이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에 음차로 음만 이렇게 옮겨놨지 실제로 뜻을 전해주지 않고 완전히 편안한 한국어로 옮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처음에 연려춘향 수절가 번역할 때는 지금처럼 네이버에 한자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우편을 도서관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자를 막 찾아야 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할애했던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의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자서전인 수희는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스르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고 또 한 지식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한 작품입니다.
Quelle est fragile cette liberté à laquelle j'ai tant aspiré, moi écrivain prisonnier d'un pays divisé, busé de la guerre froide, prisonnier de mon époque et de ma langue. C'est pour cela que je donne pour titre à cet ouvrage Le prisonnier. Et Paris, c'est moi. Du fond de l'obscurité, une voix m'appelait. Deux petites lueurs d'un bleu étincelant luisaient tout là-bas. J'ai aussitôt reconnu les yeux de Chesson. Mon chien était déjà revenu dans mes rêves, mai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il m'interpellait aussi directement. Une traînée de lueur blanche, pareille à un rayon de lune, glissait jusqu'à mes pieds, trouant l'obscurité absolue. Au milieu de ce chemin lumineux, mon chien d'un blanc immaculé m'attendait en remuant la queue. « Arrête-toi, ne t'en vas pas. Viens, quelqu'un t'attend. » 역사와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사실주의 때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학이 되어가고 있다면 한국 문학은 아무리 개인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불화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한국 문학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가들께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겨울방학 때쯤에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위안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제가 번역의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사실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번역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번역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 작품이 아니라 인류사에 꼭 그래도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든가 세월호의 희생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안부의 문제 그 외에 또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 막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작품들을 더 번역해보고 싶습니다.